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어제는 참으로 의미 깊은 날이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뉴스타파 운영진이라고 해야 되겠죠. 김영진 대표를 비롯한 운영진과 그리고 국민TV 저를 비롯한 운영진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자리는 아니었고요. 서로 친선과 우위를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저희들이 만나자고 요청을 했고 뉴스타파 측에서 흔쾌히 수락을 해서 뉴스타파 사무실 있는 인근 중국 음식점에서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심층 보도를 주로 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독립언론입니다. 국민TV는 독립언론으로서는 최초로 매일 TV 뉴스를 보도하는 또 유일한 매체이기도 합니다. 서로 가는 길은 지금 다르지만 더 큰 길에서는 언제나 함께하는 동반자임을 확인하는 아주 화기애애한 자리였습니다. 더불어 어제는 저희 국민TV의 매일 TV 뉴스인 뉴스K가 방송된 지 100회 되던 날이었습니다. 100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방송 횟수가 100회 되는 날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조합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는데요. 어쩌냐 뉴스K 노정면 앵커의 클로징 멘트를 소개하는 것으로 어제 그 감격을 대신하겠습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의 미국 동북부 지역 협의회 회원들께서 뉴스K 100회 축하의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공정방송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언론을 당부하셨습니다. 국내 조합원들께서는 오늘 뉴스K 스튜디오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어질 영상으로 보시겠지만 조합원들께서 뉴스K 100회를 축하하는 케이크에 촛불을 밝혀주셨습니다. 조합원께서 손수 만드신 케이크였습니다. 따로 돈까지 모아서 선물을 마련해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찾아와도 되냐고 물어오셨을 때 축하받을 일을 했던가 생각하며 잠시 망설였지만 축하를 흔쾌히 받기로 했습니다. 뉴스K는 100회까지의 방송을 제작하며 어느 방송사의 10년보다 값진 실험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뉴스K는 신생 독립언론이 시도한 최초의 TV 뉴스입니다. 뉴스K는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TV 뉴스 중 제작비와 제작진이 가장 적게 투입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뉴스K는 시청료가 국내에서 가장 비쌉니다. 결국 뉴스K의 모든 성과와 가능성은 온전히 미디어협동조합의 것이고 조합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K 100회에 대한 축하는 제작진이 아니라 조합원들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뉴스K 100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어제 저녁 노정면 앵커의 클로징 멘트였습니다. 뉴스K 100회 지금까지 달려오리라고는 미처 상상도 못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뉴스를 조합원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 어제 떠나셨습니다. 교황의 4박 5일을 딱 한 장의 사진으로 요약하라면은 지난 16일 광화문 시복식 직전 차를 멈추고, 그리고 김용호 씨를, 그때 단식 중이었던 김용호 씨를 만나서 위로하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매우 감동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정치 토크 생방송하면서 컴퓨터로 그 전해오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끄럽고도 안타까운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있는데 왜 먼 곳에서 온 손님에게 세월호를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를 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쪽팔렸습니다. 수많은 시민이 피를 흘려 성취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토록 무가치한 것이었는지, 이토록 그 토대가 허약한 것이었는지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이정현 수석이 아니지, 이정현 의원, 대통령이 바빠서 세월호 유가족들 만나지 못한다고 하셨더군요. 트위터에서 한 독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빠서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람난 옆에 내가 아이들 도시락 싸줄 시간 없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영화 볼 시간은 있어도 세월호 유가족을 만날 수 없다는 박근혜. 반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4박 5일이었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인 박근혜와 비교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팽목하기 눈에 밟혀서 일정상 가지는 못했지만 편지라도 보내야겠다 하신 교황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위로받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친필 서명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실종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 일일이 이름을 부르면서 빨리 부모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수록 보살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겨레신문 오태규 논술위원이 오늘 쓴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물이라는 칼럼을 통해서 교황의 방한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감동이었다. 낮고 힘없는 자를 향한 깊은 애정과 이 세상이 당면한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적실한 경고, 진정성 담긴 언행이 많은 사람의 마음에 공명을 불러일으켰다. 마치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에서 덕망으로 억울한 죄수 장발장을 감화시킨 미리엘 주교가 책 밖으로 걸어 나온 듯한 느낌이었다. 프란치스코 교황, 그 한 사람의 출현으로 가톨릭에 대한 인상뿐 아니라 세상이 확 달라졌다. 가난하고 소외받는 대다수 인류가 마음으로나마 행복해졌고 힘을 얻었다. 이제 그의 언행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종교와 이념, 국경을 뛰어넘어 큰 울림으로 메아리친다. 이런 큰 영향력의 요체는 무엇일까? 수많은 요소가 작용하겠지만 나는 그의 방한 중 언행을 보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탁월한 능력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확신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아프고 소외받고 고통받고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위로했습니다. 그 소통하는 능력은 그야말로 불통 대통령 박근혜와 너무나 대비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안이 우리들에게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온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방한 중 그의 소통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은 뭐니 해도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의 만남이었다. 그는 분초를 다투는 바쁜 시간을 쪼개어 몇 차례나 되풀이해 세월호 유족을 면담하고 위로했다. 15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에 앞서 단원고 학생 2명과 유가족 8명을 만난 것을 시작으로 행사장에 세월호 유가족이 보일 때마다 차에서 내려 손을 잡고 귀를 기울이며 격려를 해줬다. 특히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시복식 행사장에 들어설 때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김영호 씨를 비롯한 400여 명의 유족이 있는 곳으로 직접 다가가 김 씨의 얘기를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고 그가 건넨 편지를 받아 고이 주머니에 챙겨 넣었다. 이날도 그의 앞가슴에는 전날 세월호 유족이 건넨 노란 리본이 달려 있었다. 그는 세월호 유족이 안산에서 팽목항까지, 팽목항에서 대전까지 800km를 짊어지고 온 세월호 십자가를 건네받고 바티칸으로 가져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안타깝게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교황의 관심이 과연 유족이 바라는 특별법 제정, 수사권과 기소권이 제대로 부여된 그런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낱낱이 밝히는 그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교황의 진정성 있는 위로와 격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땅의 지도자들로부터 노골적으로 냉대와 멸시를 받고 있는 유족들에게 커다란 마음의 치유제가 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일종의 교통사고고 유가족 농성은 노숙자를 연상시킨다고 했던 그 새누리당 의원들, 마지못해 한 차례 이뤄진 유가족 면담과 그리고 악의 눈물로 관심을 끄고 있는, 관심을 아주 그냥 꺼버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이런 인간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저 교황 와가지고 왜 산통 다 깨느냐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정말로 누구 얘기대로 교황 방문이 박근혜 정권에게는 패착인 것인지 후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소통도 그에 걸맞은 내용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았다면 의미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말과 행동에는 항상 깊이 있고 공감 가는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그의 언행은 힘이 있고 감동이 크다. 그가 방한 중 타고 다닌 소형차가 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은 막대한 부요 곁에서 매우 비참한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좀처럼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질타와 경고가 함께했기 때문이었다. 날씨 탓이라고는 하나 갑작스레 KTX를 타고 이동한 것이 위선적으로 비치지 않았던 것도 많은 이들과 함께할 수 있어 기뻤다라는 말이 동행했기 때문이었으리라. 말과 행동의 일치가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전에는 늘 사탕 발림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선거가 끝나면은 내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듯이 돌아서면서 약속을 식은 밥 먹듯이 어기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마저 악의 눈물이라고 다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의 언행일치의 힘은 불평등, 삶의 태도, 남북관계 등 더욱 근본적이고 묵직한 문제까지 자연스레 빛을 비췄다.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경제 모델들을 거부하라. 항상 다른 일을 위해 존재하라. 남북이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한 가족인 것을 생각해야 한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결과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입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의를 향한 그 결과인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4박 5일 동안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많은 선물을 안기고 떠났습니다.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사에 주고 간 것을 어떻게 소화해 우리 것으로 만드느냐의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부터
교황에게서 배우는 것이 지름길일 겁니다. 김영호 씨, 유민 아빠, 박근혜 대통령 만나십시오. 못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영화 명량을 볼 시간에 김영호 씨를 만나고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달라졌을 겁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못 지켜줘서 너무 미안하고 뱃속에다 10달을 가지고 있다 낳은 내 새끼라고요. 어떻게 내 새끼를 데려갈 수 있냐고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데 너와 내가 따로 없습니다. 그 작은 노력, 바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입니다. 겹겹이 가려진 세월호 사건의 진실, 그 환부가 드러나야 수술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이 부여된 세월호 특별법이어야만 합니다. 지금 사인.세월호416.org에 접속하셔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힘, 그 힘을 사인.세월호416.org에서 함께 모아봅시다. 네.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신, 제 시간에 가입해주신 윈디어님, WINDEER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출자금 납입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이지만은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전북 군산시 나온 이동의 정CH80님, 예,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충북 진천군 진천읍의 나니 엄마란 얘기겠죠? 나니마미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서대문구 극동아파트의 프리님, 역시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프리님, 나니마미님, 정팔공님, 윈디어님, 조합원 가입 감사 거듭 드리면서 출자금 납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이 세월호 특별법,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의 삽질 때문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문제가 풀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 특히 거의 40일 가까이 단식을 하고 있는 김영호 씨, 만약에 변이라도 당한다면 이 정권 무사할 것 같습니까? 거듭 부탁드리지만은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 세월호 특별법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 들어보시죠. 우려했던 세월호 특별법 장기 표류가 현실화할 조짐이다. 국회 본회의가 잡힌 18일에도 여야 원내대표는 해법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지난 13일 본회의에 이어 연달아 처리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4개월이 넘었지만 진상규명의 첫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으니 정치권의 직무유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야당은 옴짝달싹할 수가 없는 처지다. 정치 부담을 감수하고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파기한 마당에 더는 물러설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야당의 유족의 요구를 외면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새누리당은 핵심 쟁점인 특검 추천권 문제를 두고 전례가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는 모양이다. 하지만 기울어진 배 안에서 아이들이 무참히 죽어가고 있는데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건 전례가 있는 일인지 묻고 싶다. 진상을 규명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법안의 세부 내용이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자기 자신의 눈만 가리고 있는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이 완강한 태도를 굽히지 않는 실제 속사정은 아마도 청와대를 의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당시 7시간의 대통령 실종, 이런 것들을 일일이 조사하고 심지어는 기소까지 할 수 있는 이 특별법, 청와대가 끌끌어할 건 뻔할 뻔짜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그렇다고 나 끌끌으니까 하지 말아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새누리당이 대신 총대를 메고 있는 것이죠. 특별법의 핵심 쟁점 모두 청와대와 연관되어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기소권을 확보하면 그 칼날이 청와대를 향할 가능성이 있고 특검 추정권도 결국 청와대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박으로 분류되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관련된 문제를 청와대의 승인 없이 양보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김무성 대표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고 제안했다가 입을 닫고 있는 것도 결국 청와대의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월호 정국의 출근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대통령이 나서고 청와대가 서두르면 금방이라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수사권이든 기소권이든 특검 추천권이든 청와대가 한 발짝만 물러서면 여야가 머리 맞대고 순식간에 타협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설 명분도 충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월 19일 담화에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자.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희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약속했던 겁니다. 그 눈물이 진정 악의 눈물이 아니라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나선다고 모양새가 나빠질 이유 없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칭송받을 겁니다. 예, 세상이 그래요. 좋은 사람이 착한 일하면 별로 주목받지 못하지만 나쁜 놈이 좋은 일하면 주목받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던지고 싶은 충고입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래.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네, 어제 뉴스K 100회 방송 아마 다들 시청하셨을 건데요. 시청자들 그리고 국민 라디오 청취자들 그 숫자 많습니다. 수십만 명입니다. 어떨 땐 100만 명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합원 숫자는 겨우 27,000명입니다. 그리고 매달 월 조합비 11,000원 이상을 내는 조합원의 숫자는 11,000명 겨우 넘었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월 조합비를 납부해 주십시오. CMS 계좌이체로. 그리고 조합원에 가입하지 않고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형편되시는 분들은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제가 거창에 가서 강연을 했을 때 어떤 노인분의 이야기가 지금도 귀에 선합니다. 그분 형편이 어려워서 조합원 되지 못하고 그리고 조합비 납부하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올 연말 되면은 65세가 돼서 노령연금을 받는답니다. 노령연금 받으면은 처음 연금을 받을 때 반드시 출자해서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그리고 매달 조합비를 납부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울컥했는데요. 조합원 여러분들 물론이고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미래협동조합 국민TV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형편되시면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라디오 국민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가 오늘 한국일보에 칼럼을 썼는데요. 진짜 새누리당 꼴보기 싫지만은 밉살스럽게도 표를 얻는 그 기술에는 능한 당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밉살스러우면서도 무능력한 당이죠. 절박함과 깜냥이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의 오늘 칼럼 들어보시겠습니다. 730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던 지난달 1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선 한 차례 쇼가 벌어졌다.
50대 국회의원 4명이 미키마우스가 연상되는 빨간색 모자에 흰색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나타난 것이다.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장대소했다. 저도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정말 꼴불견이더라고요. 하지만 양경대 기자의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4명의 국회의원이 뒤로 돌아섰다. 그들의 등 뒤에는 궁서체 정자가 한 글자씩 쓰여 있었다. 혁신, 장렬. 선거 유니폼을 선보이면서 내친 김에 이번 선거에 임하는 새누리당의 컨셉트를 함께 알린 것이다. 새누리당이 2030 세대와의 소통 창구로 활용하는 이준석 씨가 혁신위원회를 이끌던 상황이었으니 맥락의 일관성은 뚜렷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앞세워 읍소하던 6.4 지방선거와는 달리 혁신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물론 새롭게 바꾸겠다 혹은 새롭게 바뀌겠다는 정치권의 약속, 특히 새누리당의 약속,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달고 다른 백지들이 즐비한 새누리당이 이런 사실 모를 리 없을 겁니다. 혁신 퍼포먼스에 나섰던 한 의원조차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직만 맡고 있지 않았어도 그런 낯뜨거운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요. 이들 4명, 그 혁신 쇼를 했던 이들 4명은 선거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과 제1사무부총장 그리고 남녀 대변인들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선거를 코앞에 두고는 60대인 김무성 대표도 반바지에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지원 유세를 다녔다. 그는 얼마 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젊은 의원들이 반바지 입고 나설 때 저놈들 참 용기 있네 하고 생각했다. 그러다 막상 제안을 받았을 땐 너 미쳤냐고 했다. 주책 떤다거나 쇼한다는 얘기 들을 게 뻔하지 않나. 그런데 생각해보니 나부터 혁신하겠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했더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부터 좀 가벼워지자고 생각했다. 막상 입었더니 시원하고 좋더라. 김무성 대표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재보선 압승 이후 새누리당의 혁신 행보는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선거 후에는요. 여전히 시간만 나면 혁신을 외치지만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혁신위원회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지조차 모를 지경입니다. 표를 얻기 위한 생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굳이 따지자면은 쪽팔리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선거 전에는 혁신하겠다고 나서고 선거 이후에는 꽁까먹는 이런 식의 행보, 예측 가능한 정치의 한 단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새누리당을 욕하고 손가락질만 할 수 있을까? 뻔히 알면서도 속는 유권자들의 수준이 문제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나름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와 잇따른 인사 논란으로 인해 당초 새누리당의 목표는 이기는 게 아니라 덜 지는 것이었다. 과반 의석이 무너지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은 물론 20대 총선도 어려울 것이란 위기감이 컸다. 그래서 절박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이 4060 배지들로 하여금 부끄러움과 비아냥과 두려움을 물리치게 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쪽팔리는 행동을 해서 2030, 40의 표를 얻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never 얻지 못했습니다. 다만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5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아니 오죽 위험하면 오죽 박근혜가 위험하면 저 인간들이 저렇게까지 하겠느냐. 그래서 5060들이 투표장에 나갔던 겁니다. 물론 새누리당이 옳았다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의 바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 반복일 뿐입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용기는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하게도 혁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지금의 새누리당 당연히 100번이고 1000번이고 비난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정관념을 깨서 그야말로 몸을 낮춰서 표를 구걸할 수 있는 그 용기, 그건요 어찌 보면은 안쓰러운 것이기도 하지만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양경대 기자가 지적하는 것일 겁니다. 여기서 잠깐 새정치민주연합이었다면 어땠을까? 이기기 위해서, 아니
덜 지기 위해서 반바지에 밀짚 모자를 쓸 수 있었을까? 꽤 오랜 기간 지켜봐온 순전히 개인적인 감에 따르자면 본인 선거가 아니었으니 100% 불가능했다. 꼭 그런 쇼를 해야 하는 거냐는 불만이, 그런 식으로 표를 구걸하는 건 옳지 않다는 비판이 압도했을 거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은 아니 그런 쇼까지 우리가 해야 돼? 그렇게 표를 구걸하는 게 맞는 거야? 이따위 쇼로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말에 깜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어떤 일을 가늠해보아 해낼 만한 능력이다. 이게 깜냥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감히 대변하겠다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감히 국가를 운영하겠다면 자기 자신의 깜냥, 자기 자신의 능력부터 가늠해 볼 일입니다. 만약 깜냥이 안 된다면 최소한 절박함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니 절체절명의 선거를 앞두고 한 점도 안 되는 개파들끼리 죽기 살기로 싸우고 견제하다가 엉뚱한 곳에서 사단을 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깜냥인 겁니다. 만신창이어야 된 세월호 특별법이 오늘은 깜냥은 되지 않는데 절박함조차 없는 그런 야당을 둔 안타깝지만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짜 혁신돼야 합니다. 그야말로 당원들의 뜻 그리고 국민의들의 뜻이 당의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온라인 정당으로 바꾸려고 있는데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은 거꾸로 가가지고 시민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해서 나온 그 지도자가 누굽니까? 바로 김한길 아닙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예, 경기 수원시 8달구 인계동에 KEUMJK님 조합원까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 시간에 가입해 주신 김이라고 이름은 실명을 밝히면 안 되지 윈디님과 더불어서 출자금 납입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예, 열흘간 진짜로 단식하고 그리고 열흘 30일은 회복식과 조절식으로 이어지는 50일 코스 생활을 하면서 단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신청하시면요, 신청자에게는 모두에게 원하시는 방법대로 즉 출자금 일자를 증조해 주신다고 합니다. 전화번호 010-2013-8575 오해숙 생활단식 010-2013-8575로 연락해 주십시오. 광고였습니다. 자, 남경필 이야기 하고 지나가야 되겠는데요. IMPT 이걸 매우 깁니다만은 시간 되는 데서 마치겠습니다. 다만 남경필이 왜 욕을 먹는 것인지 아마 앞부분만 들어봐도 그 이유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문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IMPT 검색하시면 오늘 남경필 아들 폭행 알고도 태연히 맥주를 마시면서 기분 쫙하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는 사실을 덜통나기도 했죠. IMPT 이걸 읽어봅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이 군대 후임병을 폭행한 사건에 대한 여론이 점점 들끓고 있습니다. 군대 폭력으로 사망한 윤일병 사건 때문이기도 하지만 남경필 지사의 반성과 사과가 과연 진정성이 있었느냐는 의혹 때문입니다. 남경필 지사는 아들 폭행 사실에 대해 8월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남 지사는 군인뿐 아니라 모든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저의 잘못을 뉘우치겠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 문제라면 아버지도 어쩔 수 없다라는 동정표가 남 지사에게 쏠렸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남경필 지사의 장남은 4월 초순부터 최근까지 후임병 A1병의 배와 턱을 수차례 때리고 후임병 B1병을 뒤에서 껴안고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군 헌병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 아들이 폭행 사실을 8월 13일 헌병대로부터 통지받았습니다. 남 지사, 아들이 폭행 혐의에 대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8월 15일 중앙일보에 나를 흔든 시 한 줄이라는 칼럼 속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아들 둘을 군대에 보내놓고 선임병사에게 매너 맞지 않는지 전전긍긍했다라고 썼습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후임병들을 쭉 패고 있는데 맞을까 봐서 전전긍긍했다고 쓴 겁니다. 장남의 군대 폭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남경필 지사, 아들이 폭행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칼럼을 게재했다는 비난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남경필 지사 변명했습니다. 아들이 장남이 아닌 둘째 이야기이며 아들 폭행 사실을 알기 전에 글을 보냈다, 이런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8월 13일 날 통보받고 그걸 그대로 나가긴 내비를 둔 것은 그건 어떻게 변명할 겁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남경필 지사는 8월 15일 금요일 저녁 수원 나해석 거리에서 호프 한잔 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선선하고 분위기 짱입니다. 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중앙일보 칼럼은 아들의 폭행 사실을 알기 전에 송고했다고 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분명 아들의 폭행 사실을 인지하고 올린 것입니다. 아들이 후임병을 폭행했다는 사실을 헌병대로부터 통보받고도 태연히 술을 마시던 남경필 지사는 8월 16일 언론에 남모 상병이 남경필 지사의 장남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8월 17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들 문제로 아버지를 비난하는 일은 너무 과하다는 여론이 그 반대로 바뀐 이유,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숙해야 될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다가 언론에 공개되자 마지못해 사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제기 때문에 남경필 지사에 대한 동중론이 힘을 잃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정치인들에게 바르게 살아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국민들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야